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일찍이 결혼해서 남편이 있어요. 남편만 있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을 텐데 번번이 골치가 아픈 시댁 식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어머니요. 저는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의 다세대 빌라에 들어가 살았어요. 빌라가 시어머니 소유의 건물이었는데 처음엔 신혼집이 바로 해결돼서 잘 됐다고만 생각했죠. 그러나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저는 시어머니의 빌라에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됐어요. 애미야, 아직 자니? 동도 트지 않은 아침이었어요. 누군가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기에 급히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떡하니 서 계신 겁니다. 어머니, 안 주무시고 왜? 예, 넌 아직도 자니? 벌써 새벽 4시 반이야. 그러니까요. 아니, 왜 벌써 일어나셨어요? 얘가 아주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건물은 그냥 가는 줄 알아? 부지런히 사니까 이런 건물주가 된 거잖아. 그리고 너는 공짜로 내 집에 얹혀 살면서 잘 거 다 자고 네 편한 대로 있겠다는 거야? 네? 잠결에 도통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손에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쥐어주시며 말했습니다. 뭐해? 당장 나와서 맨 위층부터 쓸면서 내려와. 그날 저는 눈도 못 뜬 채 맨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계단을 쓸면서 내려왔어요. 내려와 보니 동이 트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쓸고 내려오자 이번에는 물동이와 대걸레를 쥐어주시더라고요. 맨 위층부터 닦으면서 내려와. 그날 저는 아침부터 온몸에 땀을 빼고는 기지맥진해서 들어누웠습니다. 남편이 얘기를 듣더니 당황하더라고요. 다음부턴 나 깨워. 내가 할게. 어떻게 그래. 당신도 출근해야 하잖아. 그래도 내가 하는 게 맞지. 내가 머리를 좀 써볼게. 저는 새벽부터 깨우는 시어머니에 맞서 잠들기 전 운동한다 생각하고 미리 계단 청소를 해놓고 잤어요. 시어머니께도 청소 깨끗이 해놨다고 인증사진을 찍어 보내놨죠. 그랬더니 아침부터 깨우시진 못하더라고요. 저도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은 늘 바빴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온 뒤에는 처음으로 일주일 정도 쉬었는데 그 시기에 그 청소 사건이 일어난 거였죠. 시어머니께서는 그 후로도 종종 막무가내로 우리 집 문을 두드리시긴 했지만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동서가 시집을 오면서 시작됐죠. 동서는 시어머니와 같은 서울의 모 여대 동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와의 상견례 자리부터 한껏 들떠 있었어요. 아휴, 세상에 이제야 수준 맞는 며느리가 들어오는구나. 저도 어머니께서 제 대학 선배라고 하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머니도 공부를 꽤 잘하셨나 봐요. 당연하지. 내가 시집가서 집에 들어왔는다고 했을 때 다들 너 같은 인재가 뭐하러 시집을 가냐. 네 일에서 성공하라고 그랬다니까. 그러나 내가 누구니? 애들 낳고 키우느라 일은 못했지만 내가 투자를 잘해서 돈도 불리고 건물도 샀잖아. 안 그래도 남편한테 들었어요. 어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대단하세요. 좋은 머리 놀리면 뭐하겠어? 덕분에 지금 내가 건물주 아니겠니? 우리 집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희 준 집이 채광이 제일 좋아. 종일 은행에서 햇빛도 못 보고 있을 텐데 집에서는 햇빛 잘 쬐야지. 시어머니는 제가 있는데도 대놓고 동서를 차별하시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상견례 자리에서 나온 비싼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불쑥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겁니다. 예, 너 먹으러 왔니? 에? 아, 사실 제가 낄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는데요. 하긴 너는 동대문에서 옷장 사느라 끼니도 제대로 못 때우고 왔지? 오늘 좀 바빴거든요. 눈치가 보여서 슬쩍 수저를 내려놓으려고 하자 남편이 참다 못해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이러실 거면 저희는 왜 부르신 거예요? 뭐가?
너무 대놓고 제 아내를 무시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들, 엄마가 언제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그냥 수준이 안 맞는다고 한 것뿐이잖아. 막말로 네 마누라가 내 수준에 맞는 애는 아니잖아.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도 사과는커녕 자신은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괜찮으니 그만하라는 뜻이었죠. 어차피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한 번은 토요일에 일을 쉬면서 건물 계단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랑 동서가 곧게 차려입고 팔짱을 낀 채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네 동서랑 전시회 좀 보고 왔어. 아, 그러셨구나. 어머, 형님,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아, 난 오늘 쉬었어. 앞으로는 주말에 하루씩은 쉬려고. 어머, 그러셨구나. 형님 계신 줄 알았으면 같이 갈 걸 그랬어요. 예, 제가 뭘 본다고 알겠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형님, 다음 주엔 언제 쉬세요? 처음엔 동서는 말이라도 예쁘게 한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 쉬는지 알면서도 시어머니와 동서 둘이 공연을 보고 왔더라고요. 하필 또 제가 계단 청소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동서가 돌아온 거죠. 아, 맞다. 형님도 오늘 쉰다고 하셨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예, 쟤랑 우리랑 같이 본다고 뭘 알겠니? 신경 쓸 거 없어. 그래도요. 형님, 죄송해요. 그런 건 괜찮아. 죄송하면 계단 청소나 번갈아 가면서 하자. 나도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늘 나만 했거든. 순간 동서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더라고요. 그러나 동서보다 더 화를 낸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예, 둘째가 너랑 같아? 저랑 똑같은 며느리잖아요. 뭐가 다른데요? 얘는 은행 다니잖아. 너는 동대문에서 옷이나 파는 사람이고. 얘가 무슨 체력이 있다고 청소를 하겠니? 체력이 있든 없든 자기가 사는 집 청소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에요? 예, 너야 매일같이 옷 대러 다니고 옷 팔고 하면서 생활 체력이 있을 거 아니야. 얘처럼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애가 무슨 청소를 한다고 이래? 동서는 그제 굳은 표정을 풀고는 시어머니께 더 바짝 기대며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 최고. 형님, 죄송한데 저 이런 청소 안 해봤어요. 은행에서도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형님이 하시는데 굳이 저까지. 형님이 하시던 대로 하면 되잖아요. 제가 시집 안 왔으면 계속 하셨을 테니까. 그렇죠? 그제야 동서의 실체를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걸 말이죠. 이후로 시어머니와 동서는 더 대놓고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김장하자고 부르시기에 저랑 시어머니, 동서가 입을 일바지까지 사서 갔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화장을 곱게 한 모습으로 외출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어머니, 김장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방에 절인 배추 사다 놨어. 다 절인 배추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 수 있지? 설마 저 혼자 다 하라는 건 아니죠? 내가 미리 예매해둔 공연이 있다는 걸 깜빡했지 뭐니. 어차피 나랑 네 동서는 있어봤자 별 도움도 안 될 거야. 우리 둘 다 좋은 대학 나와서 머리나 좋지. 힘쓰고 살림하는 거에는 영 젬병이거든. 제가 알기론 시어머니는 평생 살림만 하셨거든요. 그 얘기가 목구멍까지 나오려던 찰나 동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어머 형님, 죄송해서 어떡해요? 얘기 들으셨죠? 저희가 공연 예매해둔 걸 깜빡해서. 절인 배추라서 그냥 두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공연을 취소하면 되잖아. 형님이 공연을 안 다녀보셔서 모르나 본데 당일 취소는 예의가 아니죠. 수수료도 많이 떼가기도 하고요. 지금 공연 시작 2시간 전이라 이젠 취소도 안 돼요. 형님은 모르셨죠?
그러면서 짠하다는 듯 저를 보는데 정말이지 너무 얄미운 겁니다. 그리고는 둘이 또 팔짱을 끼고는 나가버리더라고요. 맘 같아서는 김장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나가버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절인 배추가 아깝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김장은 처음 해보는 거였지만 시장에서 김치 파는 사장님께 전화해서 노하우를 전수받은 뒤 그 많은 김장을 이악 물고 혼자 다 했어요. 퇴근하고 온 남편이 뒤늦게 알고 뒷정리를 도와주었죠. 여보, 미안해. 나한테라도 연락을 하지 그랬어. 연락하면 뭐 괜히 당신 마음만 안 좋지. 근데 김치 엄청 맛있게 됐다? 당신 한번 먹어볼래? 남편은 안쓰럽다는 듯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얼른 돈 모아서 분가하자. 그래도 돼? 당연히 되지. 나는 어머니가 당신한테 이렇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처음부터 날 마음엔 안 들어 하셨잖아. 대학도 안 나오고 동대문에서 장사한다고. 어머니는 옛날부터 학벌에 집착하셨어. 그래서 아들들도 좋은 대학 보내려고 안달이셨고. 그런 의미에선 성공하셨네. 둘 다 좋은 대학 나왔잖아. 그런 아들이 대학도 안 나온 여자랑 결혼한다고 했으니 얼마나 싫으셨겠어. 어머니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야.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지 알면 그럴 순 없지. 난 어머니의 가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당신이 내 편이라서 참는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 후로 아이돌을 낳고 사는데도 시어머니의 홀대는 끊이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부엌에 틀어박혀 음식을 해야 하는 사람은 저뿐이었죠. 그 일로 남편은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했고 그 후로 그나마 다 같이 하는 분위기가 되긴 했는데 그래봤자 대부분의 일은 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에도 제가 혼자 했던 거라 아무래도 제 손이 가장 빨랐거든요. 물론 시어머니의 홀대도 계속됐고요. 자고로 말이다. 산원공상이라고 해서 장사는 천박한 거라고 했어. 우리 집에 장사하는 며느리가 들어올 거라곤 생각도 못했지. 어머니, 내가 괜히 이러니? 아니, 아유, 명절에 음식 좀 혼자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우리 집같이 학벌 좋은 집에서 장사하는 천박한 애를 며느리로 받아준 거잖아. 그럼 그 정도는 감내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거 하나 안 하려고 온 집안 식구들을 명절에 피곤하게 해야겠어, 응? 다 같이 하는 분위기는 됐지만 시어머니는 대놓고 불만을 토로하셨고 그때마다 남편이 가장 힘들어했어요. 어머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산업공상 같은 소리를 하세요. 어머니 말씀 들으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겠어요. 들고 일어나라고 해라. 그래봤자 학벌 좋은 우리한테 머리가 되겠니? 장사도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거예요. 글쎄, 나는 장사 같은데 내 머리를 안 써봐서 잘 모르겠다. 엄연히 말하면 어머니가 투자해서 건물 사신 것도 장사죠.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날 네 마누라랑 같은 부류로 엮는 거니? 저는 남편을 말려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이미 폭발 직전까지 간 듯했어요. 같은 부류는 아니죠. 역시 너도 알긴 아는구나. 순간 저도 남편에게 섭섭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 아내는 어머니랑 다르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같은 부류겠어요? 그럼 나는 마음이 안 따뜻하다 이거니? 누가 어머니를 따뜻하다고 하겠어요? 자식인 저도 못 느끼는데. 남편은 그 길로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서는 갑자기 손을 놓고는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난 엄마가 이해가 안 돼.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고 당신도 어머니한테 좀 잘해? 솔직히 난 당신이 어머니한테 잘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그 정도로 어머니가 너무하니까. 근데 엄마는 끝까지 바뀔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사실 제가 그 즈음에 이혼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시기도 했고 이제는 아예 하루가 멀다 하고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제 문제점을 지적하시곤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도 더 예민해진 것 같더라고요. 여보, 나 당신이랑 우리 애들을 봐서라도 참을게. 당신이 나 사랑하는 거 알고 우리 애들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애들로 만들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신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신혼 때 약속한 대로 돈 모아서 분가하는 데에만 신경 써. 난 그거면 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으셔서 시댁에 가보니 시어머니가 웬 여자에게 머리채를 뜯기고 계신 겁니다. 누구신데 저희 어머니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당신이 이 상간녀 며느리야? 머리채를 잡힌 시어머니를 보는데 며칠 전에 저를 찾아와 돈을 빌려가던 동서도 떠오르더라고요. 형님, 저 주식으로 돈 다 날렸어요. 남편이 알면 안 돼요. 형님 사업 엄청나게 잘 되는 것 같던데 저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유명여대 동문이라며 사사건건 잘난 척하던 시어머니와 동서의 진짜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춤바람난 내연남 와이프에게 머리를 뜯겼고 동서는 주식 실패로 거리에 나앉게 됐더라고요. 그제야 두 사람은 장사로 대박난 나에게와 울며불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큰애야, 나 좀 도와다오. 저는 일단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은 여자부터 말렸어요. 일단 손은 놓으시죠. 내가 지금 손 놓게 생겼어요? 이 여자가 내 남편이랑 춤바람이 났다고. 춤바람이요? 어머니, 그런 취미도 있으셨어요? 제 앞에서는 고상하게 공연이니 전신이 보러 다니시더니 뒤에서는 아버님 몰래 춤추러 다니셨던 거예요? 아우 예, 정말이고 말고 가네. 일단 이 여자 좀 떼어줘. 뭐? 이 여자? 너 아주 정신을 못 차렸구나.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이 여자? 그럼 뭐라고 불러요? 사모님이라고 해요? 사모님이든 사장님이든 당신이 나한테 이 여자라고 할 처지는 아니지?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 앞에서 시어머니가 상간녀 소리를 듣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어쨌든 머리채는 좀 놓고 얘기하시죠. 겨우 말려서 시어머니의 머리는 놓게 했는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또 그 여자의 속을 긁더라고요. 당신, 갑자기 남의 집에 찾아와서 이러면 안 되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주거 침입에 내 머리채 잡은 것까지 다. 뭐야? 신고해? 그래. 내가 당신 남편이랑 바람났다는 증거라도 있어? 상간녀 주제에 양심도 없네. 증거가 없으면 있던 일이 없었던 일이라도 돼? 증거 없이 이러는 거면 당신이야말로 깜빵 갈 줄 알아. 저는 시어머니를 말려야 했습니다. 어머니, 좀 가만히 계세요. 넌 해결도 못 해줄 거면서 나서지 마. 이 여자 딱 보니까 증거도 없어.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춤바람은 무슨. 그때였어요. 그 여자가 시어머니 면전에 휴대폰 사진첩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래도 잡아뜰래? 아니지. 이 사진이 왜... 여자의 사진첩 속 사진은 차마 눈뜨고는 못 봐줄 끈적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내 남편 사진첩에서 발견했다. 왜? 그 인간 미친 거 아니야? 이 사진을 왜 갖고 있는 거야? 그냥 친구끼리 춤 좀 추고 술 좀 마시고 찍은 거라고요. 시어머니도 이미 알고 있는 사진 같더라고요. 어머니, 그렇게 우기기엔 스킨십이 좀... 예, 너는 젊은 애가 왜 이렇게 꽉 막혔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 어머니, 제 말은 이런다고 사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아니라고 우기시지만 마시고 차라리 사과를 제대로 하세요.
내가 무슨 사과를 해?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이랑 이혼하실 거예요? 내가 미쳤니? 내가 왜 이 남자 때문에 이혼해?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제대로 해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저 여자가 우리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거 맞아. 누가 초인종을 누르길래 누구냐고 했더니 보험 설계사라고 거짓말까지 했다니까? 어머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아버님이 춤바람 나서 어머니가 그 상간녀 집에 찾아갔는데 상간녀가 아니라고 잡아떼기만 하면 더 열받지 않겠어요? 얘가 별소리를 다 하네. 상간녀라니! 그리고 네 시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 절대 아니거든? 시어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많이 당황한 건지 계속해서 우기기만 했고 결국 제가 나서서 그 여자와 협상을 하기로 했어요.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뭐야, 그래도 며느리는 좀 쓸만하네. 오신 이유가 단지 화를 내기 위해서 오신 건지 아니면 바라시는 게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 당신 시어머니 때문에 우린 이혼하게 생겼어. 우리만 이혼할 순 없잖아.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설마 내 남편한테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못할 것 같아? 아니지, 이건 아니죠. 내가 그쪽 남편이랑 같이 살기로 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혼을 해요? 더러워서 같이 살기 싫으니까? 아니, 춥바람 좀 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깔끔을 떨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춤바람 난 것을 시인하셨고 제가 더 나쁘끄럽더라고요. 어머니,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한 번 더 말하자 이번에는 시어머니도 눈치를 보며 입을 꾹 다무시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에게 한 번 더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부부간의 일이니까 이혼을 선택하셨다면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마음 이해하죠? 네, 저도 제가 믿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랑 춤바람 났다고 하면 같이 못 산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 갑자기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진짜 분해서 내가 그 인간 평생을 뒷바라지했는데 어떻게 춤바람이 날 수가 있어요. 난 이 배신감 때문에라도 같이 못 살아. 그러니까 이 여자 가정도 파탄낼 거야. 그런다고 뭐가 남을까요? 뭐야, 말이 통하는 줄 알았는데 역시 당신은 당신 시어머니 편인 거지? 저 시어머니 편 아니고 오히려 아주머니 편이에요. 뭐? 저희 어머님 아버님을 이혼시키고 싶다는 건데 막말로 저희 아버님은 화는 좀 나셔도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니까요. 말해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아주머니께 더 도움이 되시는 걸 바라시는 게 어때요? 당연히 소송도 하지. 소송이라는 말이 나오자 시어머니는 또다시 그 방정맞은 입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이라니? 우리가 뭘 했다고 소송이야? 겨우 그 사진 몇 장으로? 그런 소송은 해봤자 당신한테 유리한 결과 잘 안 나오거든? 내가 당신한테 반드시 위자료 받아낼 거야. 소송 결과가 별로여도 평생 쫓아다니면서 내가 너는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거야. 분위기는 또다시 고조되었고 저는 겨우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갔어요. 저희 어머니도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자료를 원하시는 거네요? 내가 무슨 돈만 바라고 이러는 것 같아요? 저 여자 평생 고개도 못 들고 살게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소송을 하셔도 정말로 원하시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안 할 것 같아요?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위자료를 어머니가 드리는 건 어떨까요? 순간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더라고요. 나 돈 없어. 둘째가 내 돈 불려준다고 다 가져가 놓고 돌려줄 생각을 안 해. 순간 제가 더 당황했습니다. 저는 동서가 주식으로 모든 돈을 다 말아먹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 그래요? 모른 척 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는 겁니다. 예, 그러지 말고 네가 해주면 안 될까? 너 사업 엄청나게 잘 된다며. 그동안은 나랑 네 동서가 부러워서 아는 척을 안 했는데 다 알고는 있었어. 어머니, 그렇다고 제가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예, 너 돈 많은 거 다 알거든? 날 못 믿는 거야? 나 이래봬도 이 건물 건물주야! 그러나 순간 시어머니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말았고 그 말은 시어머니의 상간남의 아내에게 좋은 빌미가 된 듯 했습니다. 어머, 이 다세대주택이 당신 거였어? 그러면서도 돈이 없다고? 당신 진짜 양심도 없구나. 이 건물도 빚져서 산 거라 남은 거랑은 빚밖에 없어요.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내가 왜 내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 사정까지 봐줘야 해? 아님, 그냥 소송하면 되겠네. 나도 이제 큰 며느리 말 듣고 귀찮게 소송까지 할 거 없이 위자료나 받고 말까 했는데 좋은 생각이 났어. 이번 주까지 위자료 입금 안 하면 내 휴대폰에 있는 사진 들고 당신 남편 찾아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라고요? 당신 미쳤어요? 그래, 나 미쳤다. 그러니까 왜 남의 남자를 만나, 어? 그냥 춤 좀 춘 거라니까. 같이 술 마시고 스킨십도 했잖아. 춤추고 나서 술 한 잔도 못해?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안방으로 들어가게 했고 그 여자와 단판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이번 주 안으로만 넣으면 저희 아버님께는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소송도 안 하실 거고요. 그렇다니까. 솔직히 마음 같아선 합의고 뭐고 그냥 소송해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말 통하는 며느님이 있으니 한번 기회는 주는 거예요. 그럼 저희 쪽도 확실한 약속이 필요하니까 이것 좀 작성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여자에게 각서를 받았고 그 각서는 공증을 받기로 했어요. 그 주까지 시어머니가 위자료를 입금하면 비밀을 지키겠다는 내용이었죠. 그 여자가 돌아간 뒤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나오시더라고요. 얼마 달래? 여기요. 그러나 금액을 본 시어머니의 얼굴이 이내 일그러졌어요. 아, 이렇게나 많이? 너 합의 제대로 한 거 맞아? 시어머니는 또 제 탓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합의해서 겨우 이 정도까지 낮춘 거예요. 저 여자 미친 거 아니니? 이거보다 더 불렀단 말이야? 나 진짜 그 남자랑 그 정도로 깊은 사이 아니야. 그래도 증거도 있고 저 부부의 가정을 파탄내신 건 맞으니까 합의금 주고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아시면 큰일 나지 않을까요? 큰일? 어디 큰일뿐이야? 나 그 자리에서 쫓겨날걸? 너도 네 시아버지 성미 알잖아. 그러니까 왜 그러셨어요? 고상한 취미도 많으신 분이. 고상한 취미도 하루 이틀이지. 그 남자는 아주 달콤했어. 네? 네 시아버지가 보통 무뚝뚝하니. 그 남자는 달콤한 말도 잘하고 날 매번 기분 좋게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뭐예요? 그 남자랑 연락은 되세요? 아니, 아무래도 자기 마누라한테 들킨 뒤로는 내 번호를 차단한 것 같아.
오늘 보니까 그렇네. 어쩐지 연락이 안 돼서 이상하다 했어.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네가 도와줘야지. 아무래도 둘째 내 돈 다 날려먹은 것 같아. 네? 그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잖아. 걔가 나한테 와서는 너 모르게 좋은데 투자해주겠다고 내 현금을 다 가져갔다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는 자꾸 날 피하거든. 공연이나 전시 보러 가자고도 안 하고 주말이고 휴일이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제 집에 콕 박혀 있는 거 보면 걔도 돈 다 날린 거야. 안 봐도 훤하지 뭐. 얼마나 주셨는데요? 뭐 엄청 많은 건 아니고 네 시아버지가 생활비로 주는 돈에서 얼마씩 떼서 갖고 있던 비상금이었지. 그럼 애초에 그 여자가 요구한 위자료는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줘. 나 이 건물 주인이잖아. 이 건물 담보 잡아서 빌려주면 되지. 아까는 빚밖에 없는 건물이라면서요. 그렇긴 하지만 팔면 돈은 나올 테니까. 이런 변두리 다세대 주택을 비싸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너 말을 너무 섭섭하게 한다. 너도 내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사실 곧 이사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런 사고를 치신 거고요. 이사를 한다고? 그럼 그만큼 돈이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사 가지 말고 내일부터 해결해줘, 응? 어머니, 저한테 뭐 맡겨두셨어요? 그동안 내 집에서 산 돈만 받아둘게 될걸? 그런데도 모른 척 하겠다고? 어머니 그동안 월세 꼬박꼬박 드렸잖아요. 저희가 공짜로 살았어요? 어머니야말로 그동안 받은 월세는 다 어쩌셨어요? 예, 그거 다 네 시아버지가 가져갔어. 내가 건물은 샀지만 그 돈도 다 네 시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온 거잖아. 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 줄 아니? 자기 돈으로 산 건물을 내 이름으로 했다고. 지금도 꼬박꼬박 월세는 자기가 다 가져간다고. 어머니도 참 말만 좋은 건물주였네요. 그러니까 네가 좀 해줘. 응? 솔직히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시어머니께 돈을 내드리면 당장 현금이 부족했거든요. 그렇다고 빚져서 이사를 가고 싶진 않았기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사 좀 미루자. 갑자기? 당신 이사할 생각에 들떠 있었잖아. 무슨 일 있어? 뭐 별일은 아니고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본이 좀 더 필요해서. 미안해. 갑자기 말 바꿔서. 아니야. 나는 당신이 어머니 건물에서 사는 게 불편한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지. 이제부터는 안 불편할 것 같아. 정말?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다음날 저는 시어머니께 차용증과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냥 빌려드릴 순 없고 차용증이랑 각서예요. 사인하시면 그 여자한테 바로 위자료 입금할게요. 차용증? 우리 사이에 그런 게 필요하니? 왜요? 어머니도 우리한테 계약서 다 받고 월세 받으셨잖아요.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니? 이거야말로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는 우리한테 집 빌려주고 돈이라도 받으셨지. 저는 뭐 받을 것도 없는데 제 이사까지 미루면서 돈 빌려드리는 거잖아요. 남편이 이유를 궁금해하더라고요. 너 설마 말했어? 안 했어요. 절대 누구한테도 말해선 안 돼. 동서도 몰라요? 걔도 당연히 모르지. 그 멍청한 걸 둘째 며느리로 맞다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위자료 때문에 돈 좀 돌려달라고 했더니 나한테 오히려 큰 소리 치더라. 투자한 돈을 어떻게 갑자기 빼냐면서. 걔 아주 수상해. 결국 시어머니는 제가 내민 차용증과 각서에 사인하셨고 저는 바로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입금해줬어요.
이제 됐어요. 그네야, 고맙다.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알아서 건물 계단 청소도 하셨고 매 끼니 식사까지 가져다 주셨어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아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래도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요즘은 돈 없어서 공연도 못 가고 전시도 못 가니까 시간이 남아돌아. 내가 이런 거라도 안 하면 네 얼굴을 어떻게 보겠니?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하루아침에 역전됐어요. 저는 청소는커녕 김장 때도 명절에도 주방에 들어갈 일이 없었습니다. 반면 동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머니의 부름을 받게 되었죠. 하루는 퇴근하고 오는데 동서가 땀을 뻘뻘 흘리며 계단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 형님, 많이 바쁘시죠? 퇴근이 늦으셨네요. 형님 댁에 저녁 다 차려져 있을 거예요. 동서도 고생이 많네. 아니에요. 전에는 형님이 다 하시던 건데 이제는 제가 해야죠.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네. 그런 말씀 마세요. 동서가 어색하게 웃기에 저도 같이 어색하게 웃어주었어요. 동서 역시 돌변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사실 시어머니 사건 직전에 동서가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왔었지만 시어머니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동서 일을 깜빡 잊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일을 처리하고 한숨을 좀 돌리나 했는데 동서가 어쩐 일로 동대문으로 저를 만나러 온 겁니다. 형님, 식사는 하셨어요? 동서가 여긴 웬일이야? 웬일은요. 우리 형님이 장사하시는 곳인데 당연히 와봐야죠. 그제야 동서가 돈 빌려달라고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형님, 뭐 좋아하세요?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 맘 같아선 비싼 거로 없는 주머니 좀 털어볼까 했지만 제가 또 그렇게 모질지는 못하거든요. 근처 순댓국밥집으로 갔더니 정작 본인은 한술도 못 두고 제 눈치만 보더라고요. 왜? 동서는 순댓국밥 안 좋아해? 아니요. 저도 자주 먹어요. 근데 응?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요. 돈은 어떻게 안 될까요? 아, 맞다. 돈 얼마나 필요하다고 했지? 동서는 냉큼 원하는 액수를 말했고 저는 좀 어렵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근에 좀 큰 돈이 나가서 그렇게까지는 못 해줄 것 같은데. 그럼 이 정도까지는 안 해주셔도 되고. 제가 난색을 보이자 동서가 원하는 금액이 확 낮아지더라고요. 아마도 저에게 돈을 빌려서 시어머니의 원금도 돌려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모른 척 했어요. 그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게. 근데 급한 거야? 네. 아니 왜? 빌려서 투자를 한 건가? 맞아요. 뭐? 빚을 내서 투자했다고? 아니, 주변에서 완전 대박주라고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해서 대출도 받았거든요. 그럼 대출이니 천천히 갚으면 되잖아. 동서는 은행원이니까?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남편이랑 같이 쓰는 차 담보로 받은 대출도 있어서요. 뭐? 남편은 몰라요. 남편이 하면 난리 날 거예요. 일단 그 돈이라도 갖게 좀 도와주세요. 저 형님 아니면 도움 요청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모른 척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부탁해도 되잖아. 둘이 아주 단짝인데. 형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어머니 말만 좋은 건물주지 돈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네? 아니 뭐 어쩌다 알게 된 건데 현금도 얼마 없고 다 아버님이 관리하시더라고요. 사실상 이름만 건물주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지간히 자랑하지 않았어요? 지금 동서가 어머니 처지 한탄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맞다. 형님, 도와주실 거죠? 우린 가족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원래 가족끼리는 돈 거래하는 거 아닌데.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이니까 그 정도 돈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주고받고 난 그냥 줄 생각은 없는데. 당연하죠. 표현이 그냥 그랬던 거예요. 차용증 쓸게요. 대신 가족들한테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버니께도요. 이자는 당연히 받을 거야. 형님, 당연하죠. 결국 동서도 저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갔어요. 그리고 다달이 이자를 내고 있었죠. 제 사업은 나날이 더 잘 되고 있었어요. 그 바람에 너무 바빴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집 청소부터 밥까지 다 챙겨주시는 바람에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 반면 시댁의 가세는 점차 기울어서 우리가 살던 다세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오게 됐죠. 그 상황에서 남편이 더 냉정하게 우리 집 이사를 결정하더라고요. 우리는 바로 이사 가자. 내가 다 준비해놨어. 잘했어. 근데 어머니랑 동생이는 어떡하지? 이제 각자 살 방도를 찾아야지. 당신 은근히 냉정하다. 이래서 어머니가 돌변하셨던 건가 싶어. 갑자기 당신한테 너무 잘하시고 우리 집까지 청소며 음식까지 다 해주셨잖아. 건물이 이렇게 될 거 알고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하신 것 같기도 해. 그런가? 그래도 마음 약해지지 마. 우리는 우리 살 길 찾아서 가는 거야.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당연히 괜찮지. 근데 나 경매로 넘어간 이 건물 내가 사고 싶어. 어? 투자 가치도 없는 건물을 왜? 당신 사업도 번창하고 있고 더 좋은 건물을 사야지. 안 그래도 내가 알아보는 중이잖아. 다른 건물은 또 차차 사면 되니까. 어머니랑 동서도 살 집은 있어야 하고 나도 그 둘의 건물주가 되어볼까 봐. 그제야 남편이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당신 은근히 복수의 화신이네? 꼭 그것만을 위한 선택은 아니고. 알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하는 선택인 거. 당신 속 깊은 걸 내가 왜 모르겠어? 결국 저는 경매로 넘어간 시어머니의 다세대 주택을 입찰받았어요. 이 사실을 한 시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아유, 세상에. 나는 네가 이렇게 해줄 줄 알았어. 네가 나를 살렸구나. 생각보다 더 저렴하게 나왔길래 샀어요. 이제 내가 걱정이 없다. 네 덕에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니. 그러면서 은근히 그 집 주인 행세를 계속하고 싶으신 눈치더라고요. 네 덕에 계속 건물주 소리 듣고 살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 아니 뭐 네가 샀어도 우린 가족이니까 내가 건물주나 다름없지 뭐. 그래도 정확히 할 건 해야죠. 건물주는 저고 어머니랑 동서는 세입자죠. 뭐? 왜요? 싫으세요? 정 싫으시면 집은 다른 사람들한테 세줘도 되긴 한데. 어머니, 싫기는. 하나도 안 싫다. 네가 건물주면 나야 좋지. 에이, 어머니가 건물주 아니라 섭섭하신 거 아니에요? 얘가 나를 물어보고 네가 산 건데 어떻게 내가 건물주니? 난 세입자야. 그렇지? 그럼 세도 내실 거예요? 어? 아유, 그게 이제는 시아버지도 은퇴하셔서. 두 분 아직도 대화 안 하세요? 건물 넘어간 뒤로는 전혀 대화를 안 하시는 것 같던데. 네 시아버지가 나한테 단단히 화가 났지 뭐. 이제 네가 건물 샀다고 하면 좀 풀릴 것 같아.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은근슬쩍 돈 얘기는 넘어가시더라고요. 앞으로도 너희 집 청소랑 반찬은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다 해줄게. 어머니, 저희는 이사 가요. 어? 전부터 남편이랑 받은 주상복합으로 이사 가요. 왜 전에 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한테 큰돈 나가는 바람에 못 갔던 곳이요. 어머, 얘 누가 듣겠다. 아무튼 내일 이사 가니까 건물 관리 좀 잘 부탁드려요.
저희가 살던 집에는 곧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거예요. 어머, 그래?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구나. 왜요? 아쉬우세요? 우리 가족끼리 살던 집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진짜 새 들어 사는 기분이겠네. 새 들어 사시는 거 맞잖아요. 어? 아유, 그럼 그렇지. 너희는 주상복합으로 이사하는구나. 참 좋겠다. 제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남편도 많이 도와줬고. 그렇지. 다 네가 열심히 한 덕에 나도 살고.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해요. 그럼 건물 관리 잘 부탁드릴게요. 새 대신이요. 아유, 그럼 어디 건물 관리만 하겠어. 내가 너희 집 청소랑 반찬도 다 한다니까. 근데 이 빌라는 대출 받아서 산 거야? 아니요. 이 정도는 현금으로 사죠. 뭐? 그 정도로 돈이 많다고? 뭐 강남에 있는 건물도 아니고 이 정도는 현금으로 살 정도는 되니까요. 시어머니가 입을 못 다무시는 것을 보는데 내심 통쾌하더라고요. 저는 모른 척 집으로 들어갔고 우리 가족은 주상복합으로 이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가 사는 주택과 꽤 거리가 있는 곳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없는 사이에 우리 집에 오셔서 청소와 밥을 다 해놓고 가셨어요. 매일 그러시기에 그렇게까진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그래도 연세도 있으신데 너무 자주 오실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사시는 건물 관리만 잘해주시면 돼요. 아니야. 내 나이에도 먹고 살려고 밖에 나가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면 누워서 떡 먹기지. 그리고 종종 저는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제 다세대 주택을 보러 갔어요. 제가 갔더니 시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더라고요. 우리 큰 며느리 왔구나. 오늘은 건물주로 왔어요. 그래? 근데 어머니, 이 앞에 쓰레기가 너무 막 버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희들 살던 집에 새로 이사 온 부부가 애가 있는 신혼부부인데 이런 걸 너무 못하네. 원래 이런 거 대신하라고 관리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내가 아직도 건물주인 줄 알았네. 헷갈리실 수도 있죠. 그럼 제가 관리인을 좀 따로 고용할까요? 그러면 관리인 월급이 따로 나가야 하니까. 아니야. 내가 하면 돼. 어머니 힘드시면 제가 관리인을 따로 고용하고 그냥 세를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할게. 내가 해. 혼자 하시지 말고 동서도 불러서 같이 하세요. 둘째도? 네. 제가 부탁했다고 하면 아마 군말 없이 할 거예요. 걔가 그럴까? 걔는 요즘 내가 계단 청소하고 있어도 쳐다도 안 봐. 그럼 제가 말해둘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고 마침 주말이라 집에서 쉬고 있던 동서가 뛰어나오더라고요. 어머, 동서도 집에 있는 줄 몰랐네? 형님, 오신다고 미리 말씀하시지. 내가 부를 때는 숨도 안 쉬더니 네 형님이 부르니까 바로 튀어나오는구나? 어머님도 참. 제가 언제 그랬어요? 형님은 이제 멀리 사시니까 반가워서 나온 거죠. 반가워해줘서 고마워. 근데 여기 분리수거가 하나도 안 돼 있네? 네? 이건 관리인이 하는 일 아니에요? 어머니가 관리인이시니까. 동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들 세 얼마 내는 줄 알아? 형님, 저도 같이 할게요. 갑자기? 새로 들어온 사람들 세가 얼만지는 안 궁금해? 요즘 시세라는 게 있잖아. 그에 비하면 동선에는... 형님, 저도 어머니 도와서 관리인 할게요. 저는 직장 다니니까 시간 될 때마다 제가 하면 되죠? 그래,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신데 동서가 관리 좀 도와줘. 심지어 어머니는 우리 집까지 오셔서 청소에 반찬까지 해주시잖아.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저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죠? 아니야. 내가 뭐 그런 거 바라는 사람인가? 이 건물 관리나 잘해줘. 내가 자주 못 오니까. 아니다. 이제 좀 자주 올까? 예. 바쁜데 뭘 또 자주 와. 가끔. 아니 그냥 우리한테 맡기면 우리가 잘하고 있을게. 그럼요. 저도 어머니 도와서 잘하고 있을게요. 에이, 그래도 건물주가 자주 와서 봐야 건물 관리가 잘 되지. 걱정하지 마. 내가 자주 와서 볼게. 어머니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네, 형님. 저 하나도 걱정 안 해요. 그럼 우리 큰며느리가 최고지. 동서랑 시어머니 모두 제가 자주 온다는 말에 얼굴이 다 창백해지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배를 잡고 웃더라고요. 근데 여보,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꺾일 뿐이 아닌데 어떻게 한 거야? 뭐 여자들끼리 이유가 있다고 치자. 여자들끼리 이유? 당신이랑 어머니 혹시 재수 씨까지? 그런 거지. 남자들은 끼지 마. 이미 여자들의 서열 정리는 끝났어. 이야, 우리 와이프가 1등인 건가? 아무래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당신 진짜 대단하다. 우리 어머니한테 차별당하고 무시당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됐잖아? 그러니까. 사실 나는 크게 신경은 안 썼거든. 그냥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서열 정리가 돼버렸네? 난 그런 당신을 만난 행운하고? 내가 진짜 어머니 때문에 당신이랑 헤어질 생각도 했었는데 말이야.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그때 생각하면 늘 미안하고 고마워. 아니야. 오히려 그런 시절이 있어서 당신이랑 더 돈독해진 것 같아. 당신은 한 번도 어머니 편 안 들었잖아. 늘 내 편이었어. 우리 엄마지만 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라. 그리고 당신한테 진짜 고마운 건 그 건물 사준 거야. 사실 태어난 척 했지만 어머니 아버지 사실 곳은 좀 걱정됐거든. 뭐 두 분 사실 곳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마련해 드릴 수는 있었는데 그냥 그 건물에 어머니도 추억이 많으신 것 같아서. 당신은 정말 천사야. 아니, 나 천사 아닌데? 나 오늘도 가서 건물주 갑질 엄청 하고 왔어? 우리 부부는 깔깔대며 웃었어요. 솔직히 요즘은 시어머니랑 동서가 사는 다세대 주택에는 자주 안 가요. 시어머니가 워낙 꼼꼼히 관리하실 것도 알고 제가 갈 때마다 아직 사정이 나아지지 않은 동서가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동서는 대출금 갚는 것도 여전히 버거운 눈치더라고요. 나한테 내는 이자라도 좀 빼줄까 싶다가도 한번 느슨해지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모르는 척 하는 중입니다. 시댁에서 독립한 후로 저는 비로소 좀 자유를 얻은 것 같아요. 그때도 사업은 잘 되고 있었지만 늘 집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이제는 집에 오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남편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행복을 얻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했지만 돈은 또 벌면 되고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덕분에 저는 시댁 식구들도 살리고 제 나름의 속풀이도 시원하게 잘했네요. 이제부터는 우리 부부가 일군 새 집에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24살의 여자로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어가는 새내기 주부입니다. 남들은 대학 다니거나 취업 준비할 나이에 벌써 결혼이냐고요? 네.
제가 좀 평범하지 못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고등학교 때 어느 날 갑자기 고아가 되어버린 거죠. 그날 비가 추적추적 오던 날에 그 불의의 사고가 아니었다면 전 지금 평범한 여대생 혹은 취업준비생이었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고 8년 동안이나 아기가 생기지 않아 절에 불공을 들인다, 구슬한다, 병원을 다닌다.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날개옷을 입은 선녀가 알록달록하고 예쁜 송아지를 엄마에게 품에 안겨주는 꿈을 꾸셨고 저를 가져서 낳게 되셨다고요. 희선이 너는 누구보다 귀한 아이였단다. 엄마 아빠는 너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기뻐서 그날 병원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얼싸안고 춤을 췄어. 아빠가 세상에 태어나 제일 잘한 일을 네 엄마와 결혼한 것, 그리고 우리 공주님 희선이를 낳은 일이란다. 저희 부모님은 살아생전 부자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끔찍한 인꼬 부부였고 또 저에 대한 사랑도 아주 남다르신 분들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결혼 기념일 선물이야. 당신 요즘 돈도 없는데 무슨 목걸이를 사와요? 여유 생겨 챙겨주려면 당신 호할머니 될지도 모르는데 당신 조금이라도 더 이쁠 때 이런 거 사주고 싶어 그러지? 아우 정말 못 말리겠네. 그래도 참 예쁘긴 예쁘다. 여름이라 옷도 가볍고 목이 허전했는데 고마워요 희선 아빠. 평생 가진 거 없는 나한테 시집와 고생만 시키네. 미안해 여보. 그런 소리 말아요. 나는 뭐 어디 가진 거 있는 집안 딸내미였어? 우리 둘 다 없는 집에서 태어나 자라긴 매한가진데 그런 말 말아요. 난 당신 같은 평생 내 편에 우리 귀여운 희선이 얻은 게 최고 행복이니까. 나도 당신 같은 마누라, 우리 깜찍한 희선이 얻은 게 인생 로또야. 다른 집은 서로 안 맞아서 부부가 로또라던데? 그래? 그럼 당신하고 내 궁합은 1등 로또다. 우린 서로 뭐든 잘 맞으니까. 엄마, 아빠, 그만 좀 하세요. 두 분 가끔 보면 너무 닭살이라니까. 왜? 엄마, 아빠 이러는 게 질투나서 그러냐? 억울하면 희선이 너도 시집 빨리 가든지. 안 그래도 그러려고요. 두 분 사이에서 너무 소외감 느껴서 빨랑 시집 가버리든가 해야지. 뭐라고? 네 아빠가 말씀은 저리 하셔도 네가 시집 간다 하면 3박 4일은 아마 펑펑 우실 뿐이다. 네 엄마는 나를 이렇게 너무 잘한다, 희선아. 아무튼 두 분 다 못 말려요. 못 말려. 저희 세 가족은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진 않았어도 부모님 두 분이 서로 지극히 사랑하셨고 그 따뜻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전 언제나 안정감과 꽉 찬 행복을 느끼며 밝은 유년기를 보냈죠. 저희 아빠는 증권회사를 다니다가 제가 초등학교 9학년쯤이 되었을 때 명예퇴직을 하시고 엄마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친정언니, 그러니까 친이모가 사업을 시작하며 저희 부모님이 보증을 서주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모의 사업은 실패했고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부모님이었죠. 여보 미안해요. 내가 아무리 친정언니 일이었어도 보증 같은 건 서주자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니야 여보. 우리 이왕 엎질러진 물 해결해 나갈 생각이나 하자. 당신하고 희선이한테 면목이 없네. 그 빚을 갚으려면 대체 앞으로... 여보, 산입에 거미줄 안 치니까 너무 걱정 마. 우리 아직 건강하고 편의점에서 먹고 사는데 시일이 걸리긴 해도 우리 다 이겨낼 수 있다. 기운 내자. 다른 남자들 같으면
이혼하자고 길길이 날뛸 판에 진짜 세상에 당신 같은 남자 없을 거예요. 당신의 친정언니가 공경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도와주려다 보니 이렇게 된 거잖니? 그런 당신 마음을 아는데 내가 뭘 어떻게 탓하겠어? 여보, 희선 아빠, 고마워. 나 앞으로 더 정말 열심히 잘할게.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 은행비 갚아나가는 건 내가 투잡을 뛰어서라도 해결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당신 건강이랑 우리 희선이 일에만 잘 신경 써. 여보, 당신 같은 남편 세상에 다시 없다. 어려운 공경 속에서도 언성 하나 높이지 않고 서로를 다독이는 엄마 아빠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교무실에서 갑자기 호출이 왔습니다. 희선아, 너 지금 당장 병원으로 좀 가보렴. 네? 병원에는 왜요? 너희 부모님 편의점 운영하신다고 했지? 네, 그런데요? 편의점에 화재 사고가 크게 나서 부모님께서 병원에 실려가신 모양이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버려. 전 너무 깜짝 놀라서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저는 검게 탄 죽음으로 변한 처참한 모습의 부모님을 발견해야 했어요. 박주령, 김민철 씨 따님 되십니까? 네, 두 분이 저희 엄마 아빠인데 지금 저희 부모님 어디 계세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 이런 말 미안하지만 두 분 방금 전에 사망했어요. 뭐라고요? 두 분이 돌아가셨다고요? 저 지금 당장 엄마 아빠 봐야겠어요. 보여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화재 사고로 중상을 입으셔서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학생, 충격 너무 안 받게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할 거예요. 저는 마음의 준비 됐으니까 저희 엄마 아빠 보여주세요. 전 입술을 질끈 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정말이지 안 쉬어지는 호흡을 겨우 가다듬고 중환자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굳은 얼굴로 두 분이 누워 계신 침대의 이불을 걷었을 때 전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 아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엄마 아빠 몰골이 왜 이래요? 오늘 아침까지 웃으면서 저 배웅해주신 분들이. 화재 사고의 여파로 두 분의 몰골은 너무나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두 분의 소지품과 옷차림으로 겨우 엄마 아빠라는 걸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화재 사고로 심한 중상을 입어 외양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죠. 슬픔과 황망함 속에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전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형제자매도 없이 혼자 남은 딸내미가 너무 불쌍하네. 아직 고등학생이라는데 갈 길이 구말리인 어린애가 부모를 한 번에 다 여의었으니. 사람들은 동정의 눈으로 나를 봤고 그런 여민의 눈빛들을 느끼면서 저는 제가 처한 현실을 새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서는 부모님을 여인 슬픔에 빠져있을 새도 없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절 덮쳐왔습니다. 아침부터 누구세요?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채무 변제 이전에 담보로 잡힌 집이라 다음 달까지 이 집을 비워줘야겠네요. 집에서 나가란 말씀이세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 집의 소유주는 채권자들의 공동 소유예요. 아버님께서 생전에 빚을 거의 변제 안 하신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집뿐 아니라 집안 대부분의 가구나 물품들도
강제집행 대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법원의 집행인들은 집안 곳곳의 물건들에 빨간 딱지를 붙였고 저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더군요. 도망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공경에 처하면 사람은 되려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는 걸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학교 잘 다니던 녀석이 갑자기 자퇴라니. 무슨 일이니? 부모님 돌아가시고 집안 빚 때문에 집까지 처분하게 돼서 제가 더는 학교를 다닐 형편이 못 됩니다, 선생님. 공부도 잘하고 이 정도 성적이면 네가 원하는 교대도 문제없이 합격인데 고3 앞두고 자퇴라니. 저도 속상해요. 그런데 제 형편이 도저히... 너 선생님이 꿈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라도 꼭 대학 가서 꿈 이뤘으면 좋겠구나. 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이거 참고서랑 문제집이다. 당장은 공부하기 힘든 형편이더라도 짬날 때만이라도 들여다보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에게 큰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참고서나 문제집 필요하면 언제든 선생님께 들러. 어쩔 수 없이 자퇴서를 내고 학교를 나서는데 그때 비로소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교복 입고 제잘거리며 쉬는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의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뜨이지 않는 눈을 비비며 등교하고 갑갑하다 느끼던 학교였는데 처지가 안 좋아져서 다닐 수 없게 되니 저에게는 금단의 성처럼 느껴지는 공간이 학교가 되어버렸죠. 서럽게 자퇴를 마친 후에 저는 살던 집에서마저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려서 부랴부랴 숙식이 제공되는 직업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살던 동네에서 좀 떨어진 경기도 외곽에 규모가 큰 갈빗집이었는데 그곳에서 숙식 제공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구직 정보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죠.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학교는 어쩌고? 사정상 공부는 좀 천천히 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학생이 일하는 거 허락하셨어? 네, 허락하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괜히 업신여김 받을까봐 전 그런 거짓말을 하고 갈빗집에 취직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체력이 그렇게 튼튼한 편이 못 됩니다. 뼈도 가늘고 몸도 허약해서 계절마다 감기를 달고 사는 체질이죠. 그런 약골이 종일 10시간 가까이 갈빗집 일을 하려니 골병이 들 수밖에요. 이거 좀 먹으면서 해요. 이게 뭔데요?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제예요. 이런 걸 왜 나한테 주는데요? 얼굴빛이 너무 창백해 보여서 보니까 팔목도 아파 보이는데 정형외과라도 다녀와요. 그렇게 참으면서 일하다 손목 완전 상하는 수가 있어. 남편은 갈빗집에서 저보다 1년 정도 더 먼저 일하기 시작한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듣기론 고아원 출신이었고 일머리가 싹싹해서 사장 내외 총애를 받는 직원이었죠. 감사합니다. 이거 손목 아플 때 붙이면 좋은 파스예요. 불판 닦는 건 내가 대신해 줄 테니까 가서 점심 먹어요.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냥 내 여동생 같아서. 여동생? 왜 그쪽한테 여동생이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뭐야? 여동생 같다는 말은 거짓말이네요. 뭐 여동생이 꼭 있어봐야 그런 말 할 수 있는 건가? 많이 말고요. 그냥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면 안 돼요? 고마워요. 그런데 앞으로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아니 왜? 내 호의를 왜 거절하는데? 내가 뭐 부담스럽게 하는 것도 없잖아. 난 여기 식당에서 오래 일해야 돼요. 숙식 제공되는 일자리 알다시피 잘 없잖아요. 여기 잘리면 갈 데도 없는데
괜히 같이 일하는 직원이랑 말 나오기 싫다고요. 아니, 내가 조금 친절을 베푸는 건데 무슨 말이 나온다고 그래요? 벌써 말이 나와요. 둘이 사귄다는 둥, 아니면 사귈 거라는 둥. 사람들 참. 알았어요. 부담스러우면 관두죠 뭐. 왜 차가운 태도에도 그 사람은 그 후로도 계속 제게 안 보이는 배려를 많이 해주더군요. 주방 뒷마무리 그쪽에 있어요? 뭐 오늘 일이 별로 없었어서. 제 일을 왜 나서서 하고 그래요? 그런다고 시급 못 나눠드려요. 시급 나눠받으려고 도와주는 거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왜 매번 저 대신 마감 청소를 하세요? 도와주고 싶으니까. 매번 너무 피곤해 보여서. 자존심도 없나? 고맙다는 말도 못 들으면서 계속 그러고 싶어요? 그런 말 듣자고 도와주는 거 아니니까. 물론 고맙다는 말 들으면 기분은 좋겠지만. 고마워요. 뭐라고? 고맙다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저한테 안 그러셔도 돼요. 내가 부담스럽구나?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쪽이 계속 잘해주면 내가 정말 기대고 싶고 그러게 될까봐 그래요. 나한테 기대요. 난 상관없는데. 정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다 내가 정말 부담스럽게 그쪽한테 덤비듯 안기면 어쩌려고. 그럼 나야 황송하죠. 아니지. 이상한 뜻이 아니라. 우리 둘 다 기댈 곳이 없는 건 마찬가지 형편으로 아는데 우리가 서로 그럴 여유가 있을까요? 난 가족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 기댈 사람 하나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나한테 기댈 용기도 없고. 잘못 기댔다가 나가 떨어질까봐 그래요? 나 그렇게 부실하거나 썩은 나무는 아닌데.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랑을 받기에도 주기에도 난 아무런 여유가 없단 뜻이에요. 아무것도 강요 안 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가끔 도와주는 것까지 그렇게 부담스러워 안 해도 된다고. 매번 고마운데 난 보답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남편은 표 안 나게 애를 쓰면서 저를 도와주려 매번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체력도 약한 제가 갈비집 일을 한다고 학교도 그만두고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 보였다나요? 본인도 안쓰러운 처지였으면서 아마 이신전심의 연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위의 오빠였고 매일 얼굴 부딪히며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연애를 이어가다 이선아, 우리 이렇게 도둑고양이처럼 연애할 게 아니라 차라리 결혼하는 게 어때? 벌써 결혼을? 우리 나이에 결혼은 너무 이른 거 아니야? 난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한다면 너랑 할 거야. 너만 좋다면 빨리 결혼해서 가정부터 이루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나도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은 마음은 커. 그렇지만 무슨 돈으로 우리가 결혼을 해. 사실 식당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데 나 사장님 내외 양아들 되기로 했어. 양아들? 사장님 부부가 오빠를 입양이라도 한단 소리야? 내가 나이가 많아서 입양이라기엔 그렇고 뭐 호적에도 올리고 양자 삼고 싶으시대. 너랑 교제하는 거 말씀드렸더니 빨리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시더라. 정말이야? 떡 벌어지게까진 아니더라도 시골리는 거 지원해 주신다고도 하고 또 가게 2층에 우리 신혼방도 만들어 주신대. 그런데 사장님 내외 괜찮은 분들 맞아?
난 오빠가 양부모님 삼을 만큼 좋은 분들이라는 확신은 없는데. 내가 여기 식당 들어와서 성실히 일했고 날 좋게 보신 모양이야. 평생 슬아에 자식 없이 살아온 분들이라 늙음하게 양아들을 원하는 눈치시고. 전 고민 끝에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세상 천지 부모님도 가족도 없이 뼈저리게 외로운 처지라는 공통점이 이른 결혼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기도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컸고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서 외로움이나 불안함 없이 기반을 잡고 싶은 욕심이 컸죠. 이제 성재는 내 아들이고 이선희는 내 며느리다. 우린 이제 한 가족이니 뭐라든 한 배를 탄 거야. 결혼식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이 결혼하는데 결혼식 해주는 거야 당연한 거지. 그런 인사치레가 어딨어? 그래. 나도 자식 없이 평생 외롭게 살다 보니 아들 며느리 생겨 너무 든든하고 좋구나. 번듯하진 않아도 가게 2층에 딸린 방을 저와 남편이 생활할 수 있는 신혼방으로 개조해 주었고, 저는 별채에 있던 직원 숙소에서 나와 그 방에서 남편과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서 사장님 내외가 갑자기 저와 남편의 월급을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니, 저번 달하고 이번 달 월급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어머, 그래? 난 가게 수익 관리하는 권한이 없으니 아버지께 말씀드려버려. 아버지, 저랑 희선이 2달치 월급이 아직 입금이 안 됐네요.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여기 가게에 딸린 방에서 생활하고 새끼 식사 모두 갈비집에서 해결하는데 딱히 생활비 들어갈 일이 있니? 네? 그래도 저희 결혼 전이랑 똑같이, 아니,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아버님? 아버지, 저희도 월급을 빨리 모아야 독립해 나갈 준비도 하고 그러죠. 여기 2층에서 생활하는 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가 따로 생활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로만 아버지 아버님이구나. 내 자식 며느리로 생각해서 결혼식 시켜주고 신혼방까지 만들어줬더니 한두 달 월급 밀린 거로 그 난리를 떠냐? 네? 뭘 그리 토끼같이 놀란 눈을 하고 시아비를 노려봐? 아니, 전 노려본 게 아니라요. 가게 형편 풀리면 어련히 알아서 줄까? 요즘 가게 사정이 안 좋아 그런 거니 가족끼리 너무 팍팍하게 굴지 마라. 저와 남편은 답답했지만 시아버지, 사장님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 뭐라고 대거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게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반년이 넘어가도록 월급 한 푼을 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희선아, 사장님이 아무래도 우릴 이용하는 것 같다. 내 생각에도 그래. 결혼식 시켜주고 2층 단칸방 내줬다는 이유로 월급을 아예 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네. 너랑 나랑 무급으로 일한 거 계산하면 결혼식 비용이랑 저런 달색방 돈 넘고도 남았겠다. 오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잖아. 그냥 차라리 관두겠다고 하고 우리 둘이 나가서 마음 편하게 살자, 응? 나도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당장 수중에 돈 한 푼 없는데 어떻게 나가? 이선아, 잘 들어. 지금 우리가 독립하겠다 어쩐다 말하면 사장 내외 아마 골치 아프게 나올 거야. 그럼 어쩌자고. 이런 시급으로 노동착취 당하면서 언제까지 살겠다는 거야. 저 사장 내외 신부 알았으니까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지. 너랑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덜컥 양자제의 받아들인 내가 잘못이다. 지난 과오는 이제 그만 덮자, 오빠. 이 지옥 같은 식당 나가서 우리 둘이 나가 살 방도를 세우는 게 현명해.
그래. 그러니까 일단 내가 여길 나가서 우리 둘이 살 조그만 단칸방 그거 보증금 모을 동안만 너 여기서 견디고 있어. 나만 여기 남으란 소리야? 너한테도 말없이 내가 그냥 집을 나갔다고 해. 그래야 너한테 꼬치꼬치 안 캐물을 거야. 지금 나가서 난 닥치는 대로 일해서 돈 모을 테니까 그동안 답답해도 넌 그냥 여기서 견뎌. 그게 방법 같다. 고생해도 그냥 같이 나가서 고생하면 안 돼? 희선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널 길바닥에 자게 할 수는 없잖아. 여인숙이나 그런 데보다는 그래도 여기가 낫다는 생각이야. 하루라도 빨리 너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견디자. 응? 알았어, 오빠.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다. 몸 조심하고 잘 챙겨 먹고 다녀. 나 없다고 너도 대충 먹지 말고. 여기 식당밥 뻔하긴 하지만 그래도 끼니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고 있어. 알았지? 남편은 그렇게 식당을 나갔고 사장 내외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이라 생각해서 먹이고 입히고 결혼까지 시켜줬더니 이런 식으로 토를 껴? 아,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란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야. 희선이 넌 이 서방 어디로 갔는지 정말 모르니? 사모님, 저도 정말 몰라요. 연락이 안 돼서 답답할 지경이에요. 전 남편과 약속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둘이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 진짜 몰라? 너 나하고 사장님 속이는 거면 용서 안 한다? 저도 정말 몰라요. 그 사람 수소문해서 찾고 있는 중이고요. 아니 사모님, 성재군이 월급 받고 도망간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성을 내세요? 아줌마, 그게 무슨 소리야? 듣자오니 성재군이랑 희선이한테는 아들 며느리라면서 반년 넘게 월급도 안 주셨다면서요? 그럼 도망 안 가는 게 신기한 거 아닌가요? 아니, 월급을 안 주긴 누가 안 줬대? 희선이 너 아줌마한테 그런 말까지 했어? 아니, 여 식당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다고 애먼 희선이를 잡아요. 아줌마, 그렇게 한가해? 저녁 장사 준비 안 할 거야? 안 그래도 들어가려고 했네요. 주방에서 일하는 충청도 아줌마는 평소에도 직언을 하기로 유명한데 남편이 가출한 후 그런 말로 사모님의 비위를 긁곤 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아주머니가 전 너무 고맙고 시원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출하고 난 뒤 저에 대한 핍박과 구박이 날로 심해지는 사장내외였습니다. 이선이 너 정말 성재가 어디 간 줄 몰라? 저도 정말 몰라요, 사장님. 저도 답답해 죽을 지경이라고요. 둘이 죽고 못 살아 연애해서 결혼해놓고 그 말을 나더러 지금 믿으라는 거야? 사장님, 믿어주세요. 저도 진짜 성재 오빠 간 곳 어딘지 몰라요. 여보, 아무래도 희선이 얘가 좋은 말해서 못 알아먹는 것 같네요. 내 생각에도 그러네. 이럴 때 말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다 따로 있지. 희선이 너 잠깐 나 따라와봐. 갑자기 저보고 어딜 따라오란 말씀이세요? 기집애가 따라오라면 따라올 것이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사장님 내외는 갑자기 무력으로 저를 질질 끌고 가더니 식당 지하에 보일러실이 있는 창고 안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햇빛 하나 안 드는 창고에서 네가 며칠이나 견디나 두고 보자. 바른 대로 네 남편 행방 이실직고 할 때까지 그곳에서 나올 생각도 마라. 사장님, 사모님, 이건 아니죠. 제발 저 좀 꺼내주세요. 시끄러워. 먹여주고 입혀준 은공도 모르고 감히 도망을 가?
천의 고아를 양자로 받아준 고마움도 모르고. 고마움이요? 성재 오빠를 아들로 생각은 하셨던 건가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시부리는 거야? 저랑 성재 오빠 못 받은 월급만 7달치가 넘어가요. 그런데 무슨 아들 며느리 운운하시는 거냐고요. 인연이 함부로 터진 입이라고 말을 막 하네. 오냐, 네가 이제 본색이 나오는구나. 너 네 남편 어디 갔는지 다 알고 있지? 몰라요. 저 정말 모른다고요. 쓸데없이 실랑이 하지 말고 당신 거기서 나와. 전현한테 한 일주일 물도 주지 말고 쫄쫄 굶겨. 그럼 성재 어디로 도망가는지 줄줄 불지 치가 안 불고 배겨? 쾅 소리 나게 문을 닫더니 밖에서 문 잠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전 너무 겁나고 공포스러워서 비명을 질렀어요. 아무리 무기식의 소리를 질러도 누구 하나 응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탈진하듯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을까? 가까스로 눈을 떴을 땐 생쥐 2마리가 구석에서 찍찍 소리를 내며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전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지하실이라 그런지 전화까지 먹통인 겁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 전등을 켜고 창고 구석구석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조그만 배수로 입구 같은 것이 보였고 전 그쪽으로 다가가서 있는 힘껏 통로 덮개를 부쉈습니다. 제가 원체 몸이 왜소한 편이다 보니 다행히 그 배수로 입구로 몸이 들어가더군요. 배수로 위로는 전선이 지나가서 문득 저길로 기어가다 감전이라도 되는 날엔 큰일이 나겠구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죽으나 사나 이판사판이다. 까딱하다간 지하실에서 비명행사하게 생긴 상황이었기에 전 어금니를 악물고 그 냄새나는 배수로를 기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40분쯤 그 시궁창 물이 흐르고 전기가 치직거리는 지하 배수로를 통과해서 전 가게 밖으로 탈출을 성공했어요. 남편의 행방을 대라며 날 지하실에 가둔 시부모를 피해 목숨을 걸고 탈출해 전 무조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1시간 넘게 맨발로 달렸을 때 언뜻 경찰서 간판이 보였고 전 정신없이 그 안으로 들어갔죠. 제 행색을 보고 뭔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직감을 한 듯 경찰 한 명이 제게 다가오더군요. 무슨 일입니까? 감금과 학대 신고하려고요. 전 겨우 탈출해서 신고하러 온 참이니 신변 보호도 요청드립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거친 호흡과 함께 참았던 울음이 훅 쏟아졌습니다. 조서실에 들어가서 그간 제가 겪은 말도 안 되는 우여곡절을 경찰관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시부모가 그랬나요? 네, 저와 남편은 사장님 내외의 양자와 며느리가 된 순간부터 월급 한 푼 받지 못하고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노동청이나 그런 곳에 고발이라도 하지 그러셨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금만 이해해달라. 가게 사정이 좋아지면 밀린 월급을 준다고 해서 처음엔 참고 견뎠던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양자를 삼고 결혼식 시켜줬단 말인가요? 네, 결혼식이라고 해봐야 구에서 무료로 대관해주는 홀에서 100만 원 이하의 저렴한 드레스 대여해서 입고 시골린 게 다예요. 가게 2층 신혼방 꾸미는 데 드는 돈은 도배장판 정도인데 저희가 월급 못 받은 거에 비하면. 지하실은 얼마나 감금되어 있었던 겁니까? 한 3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담당 경찰에게 저는 제 신분을 알려주었고 그 순간 갑자기
담당 경찰의 표정이 변하더군요. 어? 하루 전에 실종 신고 들어온 분이랑 그쪽이랑 지금 신원이 같은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경찰은 다급한 표정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뭔가를 확인하더군요. 전화를 끊은 경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제게 90도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사모님을 몰라 뵀네요. 죄송했습니다. 사모님이요? 누가요? 제가? 네. 지금 방금 서장님과 통화하고 확인했네요. 남편분과 서장님 아드님이 지금 서로 오는 중이시고요. 전 영문을 알 수 없어서 뭔가를 되물으려는데 갑자기 경찰서 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과 처음 보는 남자 한 명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선아. 오빠. 이선아, 너 꼴이 이게 뭐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 정말 가게에서 큰일 날 뻔했어. 전 그간의 사정을 죄다 얘기했고 남편은 분기탱천해서 당장 사장 내외를 고소하겠다 하더군요. 남편을 따라온 처음 보는 남자가 제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 성재와 같은 고아원에서 자란 최민우라고 합니다. 최민우 씨요? 아, 민우 형이라고 제가 남편에게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네요. 성재와 저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친형제나 다름없는 사이입니다. 그간 제가 사업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연락을 못하고 지냈는데 제가 최근 성재와 다시 연락했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까지 알게 됐네요. 그럼 그쪽이 여기 서장님과 관계된 분이신가요? 아까 저기 경장님이 서장님과 연락을 했다고 하던데. 오빠,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이야? 여기 민우 형이 서장님 사위야. 그러니까 민우 형 장인어른이 경찰 서장님이고. 그런데 당신과 이분이 어떤 관계길래? 그냥 호영호자 하는 관계라 하니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일단 여길 나가면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수로를 통과해 탈출해 나오느라 몰골이 많이 아니었고 전 남편이 몰고 온 차를 타고 일단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편에게 듣게 된 그 민우 형과의 인연은 참으로 남다르고 각별한 것이더군요. 내가 고아원에서 자랄 때 어려서 키도 작고 몸집도 작아서 애들한테 괴롭힘도 당하고 고아원에 처음 적응을 못했거든. 그런 나를 친형처럼 호위무사처럼 지켜주던 게 민우 형이야. 야, 땅꼬마 박성재. 맨날 코나 흘리고, 넌 우리 고아원서 제일 키가 작으니까 별명 땅꼬마 해라. 왜 내 머리를 때려. 땅꼬마는 맞아도 되거든. 딱 뻔히 나는데 더 맞아라. 아파. 누가 우리 성재 괴롭혀? 너냐? 네가 뭔데 성재 일해놔서. 뭐, 네가 성재 형이라도 돼? 그래, 내가 성재 형이다. 어쩔래? 앞으로 성재 괴롭히는 녀석들 있으면 그게 누구든 내가 가만 안 둬. 몸집이 작다고 남편은 툭하면 놀림과 괴롭힘을 받았고 그런 남편을 보호해주던 게 민우 형이었다고 하네요. 민우 형과 남편은 한 고아원에서 쭉 같이 자랐고 친형제처럼 가깝게 유년 시절, 사춘기 시절을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고아원을 퇴소해서도 둘은 한 집에서 독립생활을 같이 시작했대요. 형은 공부도 잘하는데 미루지 말고 대학 가는 게 어때?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대학을 가냐? 내 팔자에 무슨 대학이야. 돈이나 벌련다 나는. 그래도 형처럼 똑똑한 사람이 대학 포기하는 건 국가적인 낭비야. 내가 돈을 버니까 형 딱 1년만 재수해봐.
뭐? 너 그거 진짜 진심이야? 그래. 우리 아껴 먹고 아껴 쓰면 형 재수학원 다닐 수 있어. 그 돈은 내가 뒷바라지 할게. 딱 1년 죽었다 생각하고 형은 공부만 해봐. 그래도 네가 얼마나 고생하며 돈 버는지 아는데 내가 어떻게 나만 공부하냐? 됐어, 자식아. 마음만 받을게. 아, 형. 제발 말 좀 들어. 공부는 다 때가 있는 거랬어. 형처럼 똑똑한 사람이 때 놓쳐서 기회 잃는 꼴 나 못 본다고. 성재야,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냐? 우리 피는 안 섞였어도 형제라면서? 형이 그러지 않았어? 그래, 그런 말 했지. 친형제끼리도 너처럼은 힘드니까 하는 소리야. 내가 어려서 매일 놀림받고 괴롭힘 당할 때 형도 나 지켜줬잖아. 중고등학교 다니면서도 형 아니었음 나 많이 힘들었을 거야. 성재야, 그건 형이니까 당연한 거야. 그 정도는. 형, 나도 동생이니까 형한테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우리 서로 고비마다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살자. 형이나 나나 부모님도 없는데 서로가 버팀목이 되면서 살면 험난한 인생에 덜 외롭고 좋잖아? 안 그래? 성재야, 고맙다. 나도 평생 네 버팀목 될게. 네가 나 도와준 거 나 평생 안 잊을게. 그런 거 상관없고 난 꼭 형이 서울대나 합격했으면 좋겠어. 남편의 바람대로 민우 형이란 사람은 1년 재수 끝에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나서서 대출을 받아준 것도 남편이었다고 해요. 제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부족한 자금 때문에 좌절했는데 그때도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대출을 받아 도와준 게 성재였어요. 그런 성재 도움으로 처음 IT 관련 벤처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차게 말아먹고 말았지만요. 사업에 실패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사후 처리하느라 민우 형이란 사람은 한 몇 년 동안 남편에게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형, 아무리 그래도 내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난 형한테 무슨 일이 진짜 생긴 줄 알았어. 너랑 연락하고 지내니까 빚쟁이들이 자꾸 널 찾아가려고 해서 내가 불어 연락을 끊었다. 미안하다, 성재야. 아니야. 형을 타박하려고 했던 말은 아니고. 그래도 사업 재개했다면서? 너무 다행이야. 내가 다시 기반 잡기 시작한 게 작년. 궤도에 오른 게 올해야. 너한테 연락해서 한참 찾고 있었는데 최근 연락이 닿아서 너무 다행이라 생각했다. 민우 형이라는 사람은 앱을 개발하는 회사의 대표였는데 개발한 앱이 대박이 나는 바람에 빚도 갚고 돈을 아주 많이 벌었다고 했습니다. 개발 파트는 아니더라도 회사에 네가 도와줬으면 하는 일이 아주 많다, 성재야. 너만 싫지 않으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같이 일해보는 게 어떻겠니? 나야 형이 불러주면 감사하지. 남편은 그렇게 그 민우 형이 대표로 있다는 앱 개발 회사의 영업팀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우 형은 자신이 사업을 하며 가까운 인맥을 바탕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저희가 사장예회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일도 앞장서서 도와주었어요. 적법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 그 사장예회는 임금체불과 불법고용, 그리고 학대 혐의가 적용되어서 엄청난 금액의 벌금과 함께 구치소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죠. 여러 가지로 저희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재수씨, 오늘 머리 아픈 일도 깔끔하게 해결됐고 축하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축하 선물이라뇨? 감사를 드려도 저희가 드려야죠.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성재에게 입은 은혜에 비하면 성재 이 녀석에겐 제가 죽을 때까지 갚아도 부족할 만큼 저에게 너무 고마운 녀석이에요. 민우 형은 저와 남편을
웬 고급 아파트 단지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그것도 로얄층의 중형 평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더니 성재야, 늦었지만 결혼 축하한다. 형이 좀 더 일찍 네 신혼집을 마련해줬어야 했는데 늦어서 미안해. 형, 이 아파트가 선물이라는 거야? 그래, 동생이 장가 가는데 형이 돼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러냐? 그래도 선물이 너무 거하다, 형. 너 고아원 나와 처음 독립하고 사회생활 처음 시작해서 1년 동안 악착같이 번 돈 전부를 나 공부하라고 지원해줬잖아. 나 사업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네가 대출 끌어받아줘서 가능했던 거고. 그래도 형, 그건 지난 일이고 또 형이 그런 상황이면 내가 돕는 게 당연한 거니까. 성재, 말 한번 잘했다. 지금은 네가 내 도움을 받을 타이밍이야. 네가 어려우면 내가 돕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니야? 앱 개발 회사 대표 직함. 지금 내가 잘 나가는 것도 과거에 네 도움이 있어서 다 가능한 거야. 그렇게 말하며 남편을 꼭 끌어안는 민우 형, 대표님이었습니다. 재수씨, 이제 신혼집도 생겼으니 이 돈으로 혼수는 천천히 채워넣으세요. 아니, 집도 큰 선물인데 무슨 카드까지. 제가 과거에 성재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서 성재 장가 갈 땐 하나에서 10개까지 다 제가 해주고 싶었거든요. 좀 늦었지만 그걸 해주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젠 저한테 대표님이라고 마시고 아주버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재수씨. 그런 말을 하며 너털 웃음을 터뜨리는 대표님, 아니,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주버님이 마련해준 쾌적하고 넓은 아파트에서 꿈에 그리던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주버님의 회사에 매일 출근해서 또 업무 능력을 차곡차곡 인정받아 나갔죠. 이선아, 너 나중에라도 대학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 응, 안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입시 준비 시작해보려고. 이젠 다달이 우리 생활하기에 부족함 없이 내가 월급도 받고 이선이 너와 나는 얼마든지 공부시킬 수 있으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오케이? 고마워, 오빠. 내가 시집 하나는 정말 잘 왔다. 와이프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 좋네. 남편의 응원을 받으며 전 뒤늦은 대입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년 정도 열심히 재수학원을 다닌 끝에 전 원하던 교대에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여보, 나 교대에 합격했어. 나 이제 예비 선생님이다. 이선아, 그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 난 덕분에 선생님 와이프 생기게 됐네? 오빠도 좋아? 내가 선생님 되는 거? 네가 좋으면 나야 뭐든지 다 좋지. 교대에 입학하고 보니 제가 가장 최고령의 학생이더군요. 그래도 하루하루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주말에 남편과 함께 보육원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전공을 살려서 저는 보육원 공부방에서 아이들에게 숙제도 봐주고 공부를 도와주는 공부방 선생님 봉사를 합니다. 남편은 아이들과 축구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남자아이들과 주로 몸놀이를 해주는 편이죠. 가끔은 커다란 캠핑카를 대절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놀러 나가기도 합니다. 주말 데이트 말고 이런 봉사활동 불만 없어? 당신하고 데이트도 많이 하잖아. 격주로 하는 봉사활동인데 뭐. 당신이 내 제안 싫어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주말에 같이 봉사활동해줘서 고마워. 감사한 일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베풀고 살아야지. 안 그래?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부메랑처럼 세상사 다 돌고 도는 이치 같다. 뿌린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돌아오고. 당신하고 아주버님 보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어렵고 힘든 사람들
할 수 있는 한 많이 도와주는 게 행복해지는 지름길 같아. 나를 위해서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당신이 이렇게 현명한 여자라서 너무 좋다? 나도 당신이 좋아. 베풀기 좋아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한때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여의고 세상 천지 혼자가 되었을 때 세상에 나보다 박복한 사람은 없다고 좌절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며 남편을 만났고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금 이렇게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당신과 민우 형 서로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많이 힘들고 외로웠겠지. 형이나 나나. 고아원서 잘하면서도 형이 있어서 난 늘 든든했거든. 처음에 갈비집에서 당신 봤을 때 말이야. 고아원서 잘했다는데 구김살이었고 베풀기 좋아한다 생각했거든? 내 가정 배경 때문에 그런 게 안 어울렸어? 응, 솔직히 그랬어. 나만 해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런 안 좋은 일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얼굴에 그늘이 생기더라고. 자긴 고아원 출신이라는데 그런 게 안 보여서 좀 신기했달까? 아마 형이란 버팀목이 있어서 그랬을 거야. 형이나 나나 서로에게 진짜 가족이라 생각하니까. 서로 버팀목으로 평생 살기로 약속했다더니 두 사람은 서로 약속을 지켰네? 그러게. 나나 형이나 서로한테 고마울 따름이지.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마음 깊이 고마운 존재가 있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사 어떤 그늘이나 질곡도 연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힘이요. 해서 젊은 시절 남편의 얼굴에 흔히 찾아볼 법한 그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런 뿌리 깊은 나무 같은 버팀목이 있으신가요? 그런 존재가 한 명이라도 있는 인생이라면 부자든 가난하든 성공한 인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있는 한 어떤 태풍이나 바람에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게 사람이란 존재 같습니다. 힘든 시련이 찾아와도 서로 붙들어 잡고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 같은 존재가 여러분의 곁에도 항상 계시길 기원해봅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그런 버팀목 같은 사람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세상 가장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